이제 6월입니다. 6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충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위를 위해서 6.25 때 또는 월남전 등등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산화하신 선열들, 그 공을 기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뜻을 새기는 그런 아주 숭고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추념일입니다. 특히 내게는 현충일이 또 남다른 것은 우리 큰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는데 6.25 때 해병대를 참전하셨다가 금화 전투에서 장렬히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에 묘비 하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할아버지께서 유골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시신도 못 찾았는데 그 유골이 큰아버지의 유골이라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인수를 거부하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 가족은 됐지만 결국 전사자 명단에만 있고 묘는 쓰질 못했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좀 늦었다. 묘비만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서 좀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현충일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30리길, 왕복 60리가 되겠죠? 30리길을 걸어서 원주 현충탑에 가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은 뭐 몇십 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그 완전히 귀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 그런 유가족들은 정말 슬피우십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익히고 그다음에 나에게 교육이 되라 이런 뜻에서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걔네 30리길 걸어간 이유는 차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차도 물론 띄엄띄엄 있었습니다만 할머니가 그 큰아버지를 잃고 얻으신 화병으로 멀미가 심해서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30리길을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집안의 장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할아버지는 제게 그 큰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꼭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리지만 뭔가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서가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추념식에 참석함으로써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아마도 교육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추념식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거 먹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걸어오면 좀 덥잖아요. 6월달 되면 그죠? 그러면 길가에서 할아버지께서 풀빵, 국화빵 뭐 이런 걸 사주셔요. 그런 그 밀가루 냄새 풀풀 나는 그 빵을 먹으면서 집에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타지로 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이제 장성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못 갔죠. 또 나중에 이제 몸이 불편하실 때는 어머니가 대신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념식에 초대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들르곤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이 사진을 정리하다가 제가 교육관 권한대행이 되어서 현충원을 참배할 때 그때 사진이 있다면서 보내오셨어요. 마침 6월달이고 해서 마침 그 현충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진 중에 몇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충원에 가면은 다들 이렇게 큰 현충탑 있잖아요. 중앙에 거기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묘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은 그 주 현충탑 옆에 꼭 우리 교육계 사람들은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명용사 영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학도의용군, 바로 무명용사들이죠. 그 학도의용군 유해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작동 현충원 맞은편에 가면 그 산이 있어요. 거기 뭐 공원처럼 돼 있던데 거기에도
사실은 또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학도의용군을 기리는 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정도는 적어도 현충일날은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교육감 때 현충원을 참배할 때는 반드시 그 학도의용군 묘역을 들려서 헌화했고, 그 다음에 걸어서 현충원 맞은편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무명용사들 탑에도 가서 헌화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그때부터 계속 그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제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아주 한 50년 된 노 기자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기자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신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장학관 때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우선 보시죠. 예, 이게 이제 그 현충원에 예, 그 현충탑 중앙에 있는 예, 거기 가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헌화하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입니다. 벌써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들 이제 오니까요. 그래서 서울 교육을 나름대로 그때 위기였었는데 잘 좀 추스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그 참배할 때 헌하고 나서 모습이고요. 그때만 해도 좀 젊었어요, 그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무명용사 그 탑인데요. 사실은 여긴 무명용사라도 학도의용군 출신들 유해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쓸쓸하고 굉장히 소박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있는 인사들은 반드시 참배해야 될 곳이 아닌가. 그 이전에는 그 참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노 기자님께 들은 그런 정보가 있어서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는 가서 화환 하나를 놓고 묵념하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때 방명록에 쓰는데 참 글씨도 악필인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꽤 지났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죠? 2011년이니까요. 그때 위기의 서울교육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현충원에 참배하고 나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까를 한번 악필이지만 한번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그 현충원 맞은편에 가면 또 하나의 그 무명용사 탑이 있는데 이것도 학도의용군 현충비입니다. 여기도 그 전사자들의 명단이 있고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러한 탑입니다. 그래서 현충원의 무명용사 학도의용군 그 기림 탑이랄까요? 그게 없을 때 아마 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기회 나시면 한번 좀 참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바로 무명용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던진 이보다 더 큰 그 사랑은 없다.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기에 써 있는데 이게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거기 이제 왕실 그 가족들 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한 분의 무명용사 묘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또 들어보면 참 슬퍼요. 누구의 유해인지도 모르는 내부의 시신을 관에 놓고 그 다음에 영국기를 덮고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했던 목사님이 한 관을 지적을 해서 그 관, 그게 상징적으로 육군인지 공군인지 해군인지도 모르는 그 무명용사의 묘를 바로 최고의 권력자들 또는 왕 이런 분들이 묻혀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에다가 안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빨간 양귀비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각국의 원수들이 영국에 오면 우선 여기에 들려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명용사 그 현충탑이 몇 곳에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지금은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무명용사 그 현충탑에 참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큰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영국 왕실에서 결혼을 하면 이제 부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케. 그 부케를 반드시 이 무명용사 묘에 갖다가 헌화를 한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윌리엄 왕세의 손이 결혼식 했을 때 신부가 들었던 부케를 헌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이것은 나름대로 영국이라는 그런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 없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무명용사를 기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굳이 우리가 현충일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 국립현충원 가보면,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외롭지 않게 많이 다니시면서 전 대통령들의 묘역도 보고, 또 이름 없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조상이죠. 사실은 옛날에 돌아가셨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다른 조상들의 어떤 묘도 한번 보면서 저분은 어느 전투 어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묘배에 새겨진 거를 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 이 현충일 직전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가서 함께 꽃을 꽂아드리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우리 연례 행사입니다. 이제 그런 것만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충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렇게 목숨으로서 지켜준 우리 이 나라가 보다 더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간혹 우리 정치인들 보면 자신들이 욕심만 챙기는 것 같고,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런 자리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다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죠. 누가 뽑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죠. 그래서 역대 정치인들을 다 욕할 건 아니지만 작금의 사태도 보면 시절이 너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좀 다잡아서 우리 세상이 좀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정말 공정이 공정하고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들 현충일날 한번 잘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